다음 코너는 무엇인가요? 다음 코너는 3초 미식일기 어플 맛픽에 기록된 수많은 미식일기 중에서 양갱의 엄선을 거친 오늘의 맛픽 추천입니다. 오늘의 맛픽 추천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저번에는 단짠을 했었고 단단단단으로 끝난 단짠했죠. 그렇죠. 저번 주에는 튀긴 음식을 했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유저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너무 맛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셔서 작성하셨던 분노의 후기들을 저희가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맛픽에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조금 특별한데 저희는 4맛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점이나 10점 아니면 뭐 3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4단계의 이제 기준으로 맛을 평가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맛이 없고 막 다시 먹기 싫다 이러면 1맛 그리고 보통이야 있으면 먹겠어 하면 이제 2맛 맛있고 그냥 가끔 생각나서 먹을만하다 이러면 3맛 너무 맛있어서 존맛탱 이러면 이제 4맛 존맛을 주거든요. 4맛이라고 이제 딱 존재하지는 않고 존맛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저희가. 네, 존맛으로 존재합니다. 네, JOHN 맛입니다. 존맛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 이름이 존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코너는 유저분들이 진짜 이거 못 먹겠다 다시 먹기 싫다 그래서 1맛 맞춘 노맛 먹지마입니다. 이게 너무 다들 맛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무 잘 써주셨는데 기준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보통 맛이 없다고 하면은 이 노맛을 줄 정도의 기준은 보통 어떠세요? 근데 보통 맛 자체만으로 1맛이 노맛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식업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맛이 없는 기준의 메뉴를 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이나 서비스 이런 거랑 결합됐을 때 좀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노멀한 음식인데도 재료의 상태가 좀 좋지 않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간이 너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1맛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뼈해장국을 먹었는데 고기가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 저번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아니면 뭐 샐러드인데 야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냄새가 난다거나. 네. 그리고 뭐 국 같은 걸 먹었는데 너무 짜거나 맞아요. 너무 싱거워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거나. 양갱님은 어떨 때 주시나요? 양갱님이 이렇게 막 말이 많으신 타입은 아닌데 가끔 이제 분노의 1맛을 남겨주실 때면 거의 한 핸드폰 화면 절반이 차는 정도 수준으로 악플을 다시거든요. 네, 저는 그 음식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밀크티를 먹으면은 향긋한 향을 기대하고 우유의 고소한 맛을 기대하는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게 어느 것도 충족이 안 될 때 그러기도 하고 내가 들인 돈 대비해서 맞아요. 그 내용물이 너무 형편없을 때 그럴 때도 되게 1맛을 줘요. 그래서 선정된 노맛 리뷰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쌍다리 돼지불백 본점에서 드신 돼지불백이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퍽퍽한 부위가 생각보다 많아서 먹기 힘들었고 방송 출연 때문인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을 정도였다.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수저, 잔을 여러 번 바꿨다. 이분이 결정적으로 1맛을 주신 거는 설거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워닝한 거죠. 네. 살짝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여기가 거기 나왔었거든요.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이었나? 거기 나왔었어요. 방송 출연이 진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손님들이 막 늘었을 때 이걸 받아내면서나 계속 QC를 해가지고 좀 잘 유지되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안 좋은 소문이 확 돌면서 망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서비스도 막 일부러 불친절한 것까지 아니면 저는 그냥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열이 확 받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손님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확 또 채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 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위생이 안 좋으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기대가 없으면 이제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 갔을 때 반새우를 먹으러 갔는데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구글맵에서 막 찾아서 갔어요. 막 무슨 길에 있는 데를 이제 찾아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졌나?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걸로 보일 만큼 약간 폐허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미 멀리 왔고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정말 위생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정도로 위생 상태 최악이었거든요. 그 하얀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향 나는 허브류랑 채소 같은 거를 가득 채워놨다가 그걸 그냥 이렇게 덜어서 주는데 이거 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뭐 라이스페이퍼 같은 거 그 위에 뭐 젓가락 놓고 막 이렇게 대충 해갖고 그냥 막 줬어요. 근데 이제 저도 친구랑 갔으니까 거기서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위생을 이길 정도의 스티로폼 박스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행복회로를 행복회로 돌렸죠. 근데 확실히 그래도 한국은 좀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인도 여행 갔는데 저는 진짜 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음식점 가면 물을 주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물 자체가 거의 회색이에요. 회색. 그 인도에서는 물을 꼭 사 먹어야 돼요. 아쿠아피나. 저처럼 모르고 그 물 마시면 마셨어요? 물갈이 합니다. 고생하다. 그 아쿠아피나도 뚜껑이 제대로 잘 붙어 있는 건지 보고 사야 돼요. 양갱님은 뭐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위생이 안 좋을 법한 음식점은 아예 가지 않으시나요? 저 그건 들었어요. 저희 회사분이 베트남 여행 가셨는데 노점상이 있잖아요. 노점상에서 그 갈비국수, 베트남이 아니라 태국에서 갈비국수를 팔아가지고 드셨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이게.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옆에 배 띄우는 강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여가지고 국수를 팔고 계셔서 그분도 그냥 안 보고 그냥 드셨대요. 끓였으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곽학자님이 쓰셨던 리뷰예요. 커피빈에서 드신 에스프레소 토닉입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쓴맛 했던 거에 비춰보면은 되게 기본이 안 된 메뉴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죠. 이거 읽어주세요, 본인. 커피빈 서초 우성점에서 에스프레소 토닉을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함.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커피는 쓴맛인데 쓴맛이 베이스인 토닉이 어울릴 리가 없잖아. 상상한다고 다 만들어보는 걸 실험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물론 그러면서 시켜 먹어본 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제가 이제 리뷰를 남겼는데 자아성찰하셨네요. 맛없는 거 먹고. 네, 자아성찰 완전 했죠. 이게 진토닉 아시죠? 네. 그거 어떤 식으로 먹게 되는지 아세요? 진에다 토닉 워터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이게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저 작년에 이케아에서 하는 홈 칵테일 이런 거 클래스 같은 거 있어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진토닉 같은 걸 만들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진에다가 사실 토닉을 넣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토닉 워터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 있잖아요. 그게 엄청 쓴 맛을 내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그 쓴 토닉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진을 같이 넣은 거래요. 진은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이 원래 씁쓸한 알코올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비교적 덜 썼나 봐요. 토닉보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왜 끔찍하냐면 에스프레소가 엄청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닉 워터도 그러다 보니까 달달한 맛이 있긴 하지만 이제 쓴 맛이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으니까 이게 콜라보가 아니라 완전 너프된 그 맛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그냥 맹탕 같으면서도 그 다른 두 종류의 쓴맛이 결합해서 되게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그러네. 카페인의 쓴맛과 토닉이 쓴맛이 같이 있는 거네요. 그 시럽 넣어서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거 딱 먹고서는 이 커피빈 사람들은 신메뉴를 만들면서 자신네들이 맛은 보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곽학자님이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의 그 수용체에 가진 그 강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양갱님을 먹여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재료를 너무 실험적으로 섞어서 이제 맛이 없었던 경우를 겪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제조 방식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봤는데 궁금하다. 엔젤리너스에 밀크티, 아이스 밀크티가 있어요. 이거 알아. 네, 아이스 밀크티를 시켰는데 하얀 액체에 티백이 하나 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는데 그 하얀 액체는 우유였고요. 티백이 이제 홍차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니까 얼음이 들어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홍차 티백을 냉침을 해가지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냉침하면 그 맛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이거를 우린 다음에 우유를 섞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리사님이 그 리뷰에 그렇게 감정을 항상 많이 담지는 않으세요. 그쵸. 근데 제 기억에는 그거에 엄청난 분노와 황당함을 담아 놓으셨던 엄청 것 같아요. 분노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심지어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알바에. 아 진짜?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저도 제 친구랑 동네 엔젤리너스를 갔는데 그 친구가 밀크티 시키니까 똑같이 흰색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왜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한번 보고 싶었죠. 악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이거 엔젤리너스 그 매뉴얼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 차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딱 봐도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전혀 우려나오지 않겠는데라고 생겼는데 그거를 심지어 가격도 거기 싸지가 않아요. 그거 입으로 만든 가루가 아니라 입으로 만든 거라 비싼 거잖아요. 네. 6천 얼마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밥 다 먹고 그냥 더 뭘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 엔젤리너스를 간다는 것은 시간을 보내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 건데 그냥 제일 싼 메뉴 먹을 걸 내가 괜히 왜 이걸 시켰어 그랬죠.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가끔씩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투썸 플레이스. 네. 제 친구가 굉장히 못 만든 음식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고발 정신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특히나 이 친구는 이제 빵을 좋아해요. 네. 근데 투썸 플레이스에서 그 영혼 없는 빵 종류들을 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번 빠니니를 시켜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빠니니를 시켰는데 너무 요리를 잘못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니니는 기본적으로 프레스하는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 그릴에 자국이 이렇게 쫙쫙쫙 나 있고 안에 있는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데펴져가지고 잘 녹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거의 그냥 샌드위치예요. 네. 허옇고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친구가.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본인의 프레스기로 그걸 다시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그 괜찮은 빠니니의 그 모양 그거를 만들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투썸 그 CJ 계열이 음식에 영혼이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큰 프랜차이즈들은 그런데 그래도 투썸이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는 좀 케이크나 이런 게 그래도 맛있는 걸로 좀 평판이 돼 있지 않나요? 요거트 케이크 계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았는데 전 티라미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초코 생크림 케이크도 맛있어요. 거기는 샌드위치나 빠니니 종류가 별론가 봐요. 그러면 그건 진짜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다음 거를 해보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건데 네. 신사동에 있는 AT 서울 카페에서 먹은 밀크티예요. 네. 이게 그 도산공원 완전 메인 스트릿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완전 크게 있거든요. 2층으로 돼 있는 카페인데 네. 저는 밀크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밀크티를 시키고 케이크를 시켰는데 네. 이게 너무 귀여운 곰돌이 밀크티에 담겨 있잖아요. 이거 영상에 보시면. 네, 이게 곰돌이 모양의 그 병입된 그런 되게 예쁜 밀크티예요. 이 밀크티는 원래 약간 좀 맛도 맛인데 이런 보틀 밀크티는 이쁜 걸로 먹는 것도 있어서 감성 있죠. 그래서 이뻐가지고 일단 시켰는데 딱 한 입을 먹는 순간 이게 너무 상상한 맛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너무 달거나 네. 아예 차 향이 안 나거나 그런 거라면 뭐 그냥 먹겠는데 밍밍하면서 달고 그냥 설탕물 마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설탕물이면 나았을 텐데 설탕물도 아니고 약간 계피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맛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맛이었어요. 그 망원동 티라미수 거기 밀크티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망원동 티라미수는 밍밍한 맛이거든요. 그냥 막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먹을 수는 있는 맛인데 이거는 진짜 한 입을 먹고 그냥 그 다음 입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끝에 만든 사람 멱살 잡고 네가 먹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적으셨어요. 이건 진짜 한 두 입 먹고 친구도 한 번 먹더니 아우 이건 아니다고 자기 거 이렇게 종이컵에다 나눠줬었어요. 진정한 인스타그램을 위한 밀크티였군요. 가게는 되게 예뻐요 또. 여기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인기 많아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이거 하나씩 먹죠. 네. 근데 이게 밀크티도 있고 초코우유도 있고 뭐 딸기우유도 있고 같은 그 다양한 병에 게 있는데 저는 밀크티를 좋아하니까 밀크티를 시켰죠. 혹시 다른 데서 이 케이크나 밀크티를 실망했다라는 멘트를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뭐 엄청 맛있다는 사람은 없고 그냥 뭐 이뻤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밀크티를 시키려고 했더니 옆에 언니가 거기 맛없다고 말렸다라는 것도 봤었고 약간 밀크티 이쁘긴 한데 맛은 없었다라는 후기도 되게 꽤 봤었어요. 정말 인스타용 카페군요. 다음에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이게 조각 케이크인데 마망갸또라고 그 캐러멜 사용해가지고 베이킹 하는 데로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홍대에도 있고 신사동에도 있고 저는 여기 원래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캐러멜도 그냥 사 먹으면 맛있고 캐러멜 빙수도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고 캐러멜 들어간 무슨 음료 같은 것도 있어요. 밀크티 같이 그런 것도 되게 맛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여길 갔어요. 기대를 하고. 네. 뭘 드셨나요? 그래서 캐러멜 빙수랑 그다음에 조각 케이크를 하나 먹었는데 캐러멜 빙수도 옛날 그 맛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건 캐러멜이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맛이 너무 없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달달한 그 맛이. 네. 근데 케이크를 시켰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케이크가. 일단 색깔은 빨갛고요. 약간 에클레어처럼 길다래요. 네, 에클레어 모양으로 긴 이렇게 타원 같은 건데 위에 이제 비스켓 같은 게 하나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뿅뿅뿅 이렇게 3번 흰색 무스. 네, 흰색 생크림인지 이게 뭐 그냥 무스 같은 건지 이게 이제 짜져 있는데 그걸 골랐더니 그 20분을 기다리시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녹여서 내는 거라서 그렇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네. 20분을 기다렸죠. 네. 그러고선 받았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비스켓 같은 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밑에는 무스 케이크 같은 거고. 네. 근데 이 둘의 하여튼 이 둘을 부술 수 있는 힘이 너무 다른 거예요. 포크로 이거를 찔러서 이 크림과 비스켓과 밑에 있는 무스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반발 개수가 달랐고. 네, 크림까지는 찔렀는데 비스켓에서 안 찔리고 밑에 무스는 눌려가지고 짜지고 터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끔찍하다. 그래갖고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그냥 파 먹어야 되나? 그러고서 파 먹다가 이럴 거면 포크 주지 말고 그냥 배 먹으라고 하지.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 너무 웃긴 게 예쁘게 자르시려고 포크로 이제 무스를 착 누르는데 안 들어가. 거기서 쿠키 부분에 오면서 그 빨간색 무스가 옆으로 삐져나가요. 그러니까 맛은 사실 그 딱 보면 그냥 상상할 만한 맛이에요. 네. 맛이 그렇게 뭐 끝내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뭐 없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먹는 것에 대한 설계를 너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런 거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예쁘게 디저트를 만드는 곳에 가면 미에 치중한 나머지 맞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경우가 디저트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 가끔 요즘에 수제버거에서도 수제버거 장난 아니죠. 수제버거 진짜 대환장 파티야. 맨날 먹을 때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사진 예쁘게 찍은 다음에 알아서 먹으라고. 거기다 특히 약간 입 작으시거나 손 작으신 여성분들은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먹을 수가 없어요. 삐쳐나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픽 추천 노맛 먹지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더 많은 마픽 추천을 보시려면 마픽 안드로이드 앱에서 마픽 추천 피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갱 유리사 곽학자보다 훨씬 맛쟁이인 내 마픽을 소개하려면 마픽에서 3초 미식일기를 기록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록한 컨텐츠가 마픽 추천에 선정되면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실패 없는 식사를 위한 스터디 마픽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뭐 먹을지 해결되면 팟캐 종료합니다. 질점하세요. 질점하세요. 질점하세요.